급등TV 빵입니다.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본 시간,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이제 우리가 연말까지 이제 대략 한 9일 정도 남았네요. 오늘 빼면 실제로 뭐 크리스마스나 우리 폐장일, 휴장일을 다 합치면 실제로는 5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.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연말에는 오늘은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, 연말에는 몸을 사리자라는 게 이제 중요하겠고요. 오늘 뭐 지수 안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수 굉장히 나쁩니다. 5일선을 깨는 아주 이런 차트가 났고, 뭐 원래 연말에는 항상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. 과거 연말에도 연말에는 좀 올랐네요. 죄송합니다. 이런 날에는 좀 올랐는데, 뭐 어찌됐든 간에 이번 그 하락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항상 말씀드리면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, 뭐 여기서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. 오를 수 있겠지만 굳이 위험하게 접근하지 마셔라. 그리고 그러한 시그널들을 몇 개를 조금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일단 오늘 주식장이 이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은 뉴스를 봐도 아실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변종 코로나 우려의 투심 위축이라는데,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위축이 됐겠습니까?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올랐고, 투심이 이제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온다, 양도세 이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, 사실 이런 장에서는 수익주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. 그냥 다시 계속 매집을 하시면 돼요. 왜냐면 수익주를 사실 이런 단기성 그 급락으로 팔 생각이셨다면 수익주 매매를 아예 하면 안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오히려 수익주 같은 경우에는 이 급락 때 오히려 매집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여러분이 이제 단타 종목이라면 조금 기술적인 매매가 필요하겠고, 그러한 매매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것이 5일선 21선 매매고요. 뭐 어떤 종목이든지 5일선과 21선을 훼손한다면 일단 손절을 찌시고 다시 지수가 회복되거나 아니면 5일선과 21선이 다시 올라올 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오텍 이런 것들 보시면 지금 다 5일선이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지켜줬잖아요. 근데 오늘 이렇게 깨진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서 만약에 내일 지수가 또 하락을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떨어질 수가 있겠거든요. 그렇게 되면 21선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필요도 없고, 21선 지지하고 다시 사시거나 또는 5일선을 다시 돌파할 때 사셔도 충분히 괜찮다. 다만 오늘은 되게 투매적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일단은 내일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사실 거리두기 3단계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물리셨을 텐데,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푸드웰 이것도 5일선 깼죠. 그리고 보라티알 이것도 5일선 깼고요. 그리고 한국 패키지 이것도 오늘 좀 좋았다가 결국은 5일선까지 밀렸는데,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5일선 이거 5인 이상 모임 금지죠. 그리고 거기다 이제 자꾸 호텔에서 잔다고 하니까 숙박시설 예약 객실 50% 이내로 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정원 초과 입실도 금지가 되죠. 그래서 사실상 내년 1월 3일까지는 거의 락다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사실 이게 지금 민간 부분에서는 3.5단계입니다. 5인 모임이. 근데 정부가 발표하는 건 2.5단계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, 또 다른 뭐 일상생활들에 대해서 이 방역 구멍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, 예를 들면 식당을 12명이 간다 치면 4명씩 세 테이블을 잡으면 괜찮다, 이런 식으로 이 방역 구멍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테마주로서도 명분이 좀 애매한 거죠. 그냥 3단계를 딱 걸어버려서 집 밖에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면 오히려 갈 텐데, 지금 상황은 약간 이런 법망을 피해 간다면,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? 뭐 정원 초과 입실도 금지된다라고 하면은 방을 한 3-4개 잡아버리면 괜찮은 거예요. 그렇죠? 그리고 식당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면 4명씩 앉으면 됩니다. 이런 것처럼 이 방역 구멍에 대해서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나는 정책 탁상 공론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조금 약간 힘을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. 또한 확진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겠죠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강력한 통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확진자 추세가 약화되고 있고요.
다만 이 연말 이후에 다시 이제 검사량이 증가되지 않겠습니까? 또 연말 동안에 움츠렸던 이런 제재들이 풀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확진자 증가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거리두기 테마주는 조정, 그것도 강제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이런 종목들은 뭐 예상되지 않습니까? 사실 이렇게 연말 지나고 나면 또다시 검사량 증가가 되면서 확진자가 증가되고 그러면 또 다시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다시 진행이 되면서 관련주들 오르고 너무나 당연한 이슈겠지만 문제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멘탈이 나갔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5일선이 훼손됐을 때는 일단은 반 정도는 손절을 하시고 21선까지 기다려 보시고 21선 지지가 나오면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해서 이제 이런 큰 슈팅을 먹는 방법도 있고요. 또는 아예 그냥 손절하시고 저점 나왔을 때 다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. 뭐 이게 사실 뭐 손절을 안 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차트가 뭐 예를 들면 푸들 같은 경우에 5일선을 깨져버렸잖아요. 이게 오늘 확진자 수가 한 1000명만 넘었어도 갔을 종목입니다. 이렇게 갔을 종목인데 오늘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빠지면서 확 빠졌거든요. 근데 지금 더 강력한 방역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확진자 수가 더 줄겠죠.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,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차피 이 종목이 다시 확진자가 증가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 이런 데서 다시 잡아볼 만하다.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작전상 후퇴라는 말을 지금은 써야 되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셀트리온의 정세균 총리가 방문을 해서 이제 이런 치료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 이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기도 하고, 셀트리온이 아시다시피 이 어떻게 보면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?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두 종목이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들인데, 이게 만약에 내일 이 정세균 총리가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좋게 호재로서 인식이 돼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결국 이 셀트리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그 지수가 올라가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데, 만약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면 내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? 내일도 셀트리온이 빠져버린다면 그냥 오늘같이 흘러내리는 장이 될 수 있다. 이 얘기는 결국은 매매를 그냥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시간에 한번 볼게요. 시간에 한번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은 상승이네요. 상승. 아까 전에 제가 봤을 때만 해도 그렇게 큰 상승이 없었는데 근데 요 정도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. 사실 뭐 한 4~5% 정도는 떠줘야지 내일 좀 시원한 상승이 나올 텐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내일 매매하실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셀트리온이 중요가 중요합니다. 셀트리온이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을 해준다면은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이런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뭐 예를 들면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내일 지수가 좀 회복을 해준다면은 5일선까지 한번 이렇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.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, 만약에 이 셀트리온이 내일 만약에 빠져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차트가 나빠지지 않습니까? 21선까지 확 빠져버린 차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일 또 지수가 투매가 나올 수 있는, 지수가 오늘처럼 분봉처럼 이렇게 투매가 나올 수 있는 모습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은 일단 셀트리온의 흐름을 보시고 매매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연말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이 지수가 이런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. 이런 급락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특수한 케이스예요. 특수한 케이스고 물론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의 조정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.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, 내가 단타라면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지키자. 그리고 내가 스윙주 매매자 또는 장기 투자자라면 이럴 때 급락이 나온다면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모쪼록 남은 연말 우리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매매 횟수라든지 또 비중 베팅을 조심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급등TV 빵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